인류가 탄생하고 문명을 일궈낸 건 대략 기원전 3에서 4천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류 고고학계가 이런 타임라인을 정립한 지 꽤 오래 지났고 수많은 다른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나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인류가 제대로 된 문명을 탄생시킨 건 채 만년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학자가 있으면 대놓고 묻어버리니 기존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인류 문명의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아주 소수 학자들의 의견으로만 이어져 오고 있죠. 이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은 그레이엄 행콕으로 그분의 주장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넷플릭스 다큐 고대의 아포칼립스와 함께 고대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고도로 발달했던 잊혀진 인류 문명을 만나봅시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주류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거가 탄탄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장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문명했을 때 떠올리는 삶의 모습은 어쩌면 아주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여러 유적지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런 유적에 비해선 비교적 최근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만 보고도 외계인이 지었다는 등 믿기 힘든 주장이 있죠. 그레이엄 행콕은 바로 그 점을 짚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유사한 구조의 대형 건축물이 이집트와는 전혀 동떨어진 동남아나 멕시코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축물은 인류가 문명을 일구었다고 보는 흔히 말하는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황하 문명보다 훨씬 오래되었죠. 가장 큰 의문점은 어떻게 수렵 채집민에 불과했던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문명을 일구고 농경사회로 접어들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다리 역할의 시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대다수의 학자는 피라미드가 가장 쉽고 높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건축 구조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내부 구조까지도 비슷한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하에 거대한 3개의 방이 있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입구 위로 거대한 사각뿔의 탑을 쌓은 이 모습 말입니다. 이런 피라미드형 건축물 외에도 높은 곳에 지어진 천문탑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인류가 만든 천문탑이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농경사회라면 기상 예측은 필요한 분야일지도 모르는데 별을 관측할 이유가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몰타에 있는 지간티아는 마치 일종의 사원처럼 생겼습니다. 또한 여러 군데 똑같은 건축물이 반복해서 지어져 있는데 별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죠. 맨눈으로도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였는데 당연히 고대의 별자리와 현대의 별자리엔 차이가 있습니다. 세차 운동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기 때문인데 별자리의 위치를 거꾸로 추적해보면 시리우스가 이런 사원들의 입구를 한 번씩은 정확하게 지나갑니다. 그 시기가 대략 11,000년 전부터이며 시리우스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사원들이 계속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몰타뿐만 아니라 여러 천문학 관련 모든 유적지에는 빠지지 않고 뱀이 그려져 있었으며 당시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별자리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뱀이 떨어졌다는 말일까요? 뱀은 무엇일까요? 구독해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점은 전설에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전해지는 전설엔 하나같이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속 노아의 방주에서 나타났던 인류를 절멸시킨 바로 그 홍수 말입니다. 그런 홍수 뒤엔 인류를 다시 재건할 영혼 같은 존재가 나타났죠. 성경에선 노아, 튀르키예에선 우아나스와 압칼루라는 현자들, 멕시코에선 케찰코아틀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한창 수렵과 채집을 하던 마지막 빙하기 끝 무렵엔 영거 드라이어스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서서히 지구의 온도가 증가할 때 수십 년간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락해 소빙하기가 온 시점입니다. 빙하가 서서히 녹으며 거대한 얼음덩어리 사이에 물이 갇혀있다가 얼음벽마저 무너질 때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대량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며 지구의 순환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적도의 따뜻한 물을 북부로 이동시키는 해류가 멈추며 소빙하기가 왔다고 과학자들은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거 드라이어스도 끝날 무렵 다시금 얼음이 녹으며 전 지구적인 거대한 홍수가 발생했고 해수면도 지금의 모습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북반구 빙하의 상당 부분이 녹아내렸다면 여러 지역의 전설에서 말하는 대홍수는 전설이 아니라 꽤 타당한 역사가 됩니다. 이 증거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몬태나 북서부에 위치한 침식 스케블랜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절벽에 있는 자연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이 주먹으로 휘갈긴 것처럼 땅이 뜯겨져 나간 모습이거든요. 현재의 이론에서는 빙하로 만들어진 댐이 형성되었다 터지길 반복하며 수천 년에 걸쳐 홍수 수십 차례가 생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에 생긴 물결 무늬는 바닷가에서도 흔히 보이는 것으로 물살이 급격하게 지나갔을 때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천 년이 아니라 단지 몇 주간 지속된 격렬한 홍수가 있었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죠. 더 재미있는 건 이 지역의 온도가 수천 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흔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에서 매우 희귀한 백금이나 이리듐이 발견되었고 작은 구슬 형태의 유리 조각도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리는 규소가 포함된 석영 알갱이, 즉 모래입니다. 고온에서 녹여야만 만들 수 있죠. 모래가 녹아 유리 알갱이가 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갈 일이 있었고 우주에는 비교적 많지만 지구에는 매우 희귀한 백금과 이리듐이 발견된 건 운석 충돌의 증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화산의 흔적도 없는 지역이니까요. 게다가 이 지역은 영거 드라이어스 때 빙하로 뒤덮인 곳이었으니 운석이 충돌해도 커다란 크레이터가 남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다. 댐이 폭발하듯 물이 쏟아진 영거 드라이어스 끝 무렵의 대홍수는 이러한 외계 운석의 영향으로 발생했던 걸까요? 그래서 물가에 살았던 대부분 고대 도시의 흔적이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잠겨 지금의 해안선이 만들어지며 우리는 그 흔적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도로의 흔적으로 보이는 바닷속에 잠긴 유적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 데린쿠유에는 거대한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인간에 맞춘 사이즈의 개미굴 같은 형태이며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표면과 연결된 환기구만도 15,000개나 됩니다. 현재의 이론은 서기 7세기 기독교도가 아랍권의 약탈을 피해서 만들었다는 설인데 설명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곳의 돌은 물러서 쉽게 부서지니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도 쉽게 파괴할 수 있었고 적이 입구를 막고 죽기까지 기다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오래된 층은 아무래도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데 방어의 흔적보단 일상생활의 흔적이 많습니다. 마구간이나 포도주 양조장도 있었죠. 이러한 크고 작은 지하도시는 전부 합쳐 200개가 넘습니다. 또한 현재는 막혀있는 긴 터널들이 있는데 아마도 데린쿠유 지하도시를 포함해 이런 시설을 잇는 도로였을 가능성이 있죠. 이 지역에 널리 퍼졌던 고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엔 신이 대옥환을 경고하며 거대 지하 피난처를 짓고 사람과 가축, 나무, 과일을 가지고 들어가 대옥환이 끝날 때까지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뱀이 나타나면 대옥환의 징조라고 하죠. 이번에도 등장한 뱀은 역시나 운석 충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러 흔적으로 미루어 볼 때 빙하기 동안 고도의 문명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한 수렵 채집민도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거 드라이어스기에 해성 파편이 잔뜩 떨어지는 대지양으로 문명은 파괴되었죠. 사라진 아틀란티스나 지구로 온 신으로 표현되는 여러 문명권이나 민족들의 전설에 나오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고대의 문명이란 점이죠. 아무래도 수렵 채집민이던 인류 조상이 어느 날 갑자기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르고 사회를 이루며 대규모 거석 구조물까지 지었고 천문학 정보 까지 남겼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류 고고학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즉 대재앙을 맞은 고대 문명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지구 곳곳으로 이동을 하며 여러 민족에게 농경과 목축 기술을 가르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미리 알기 위해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것이죠. 데린쿠유에선 운석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거대한 지하도시들을 건설했고요. 퀘베클리 테페에선 운석 충돌을 경고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오랫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일부러 땅에 묻었습니다. 주류학계의 고고학자들은 그레이엄 행콕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다면 건축물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나 고대 문서 같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렇지만 행콕 혼자서 그런 모든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주류학계가 고대 문명의 흔적을 깡그리 무시하느라 유적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으니 다른 증거를 더 찾을 수가 없었죠. 단순한 발굴 작업도 모두 돈이 드는 일이니 말입니다. 저희는 고고학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분명 그레이엄 행콕의 주장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실제로 조사해보니 거짓이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거짓이다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서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라 주장하는 말보다는 행콕의 말이 훨씬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말솜씨가 미천해서 고대의 아포칼립스라는 다큐가 8화에 걸쳐 보여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지 못한 느낌인데 관심이 생긴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시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인류의 문명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까요? 전자제품을 쓸 정도의 문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로마 수준의 문명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빙하기에 살았던 걸까요? 우리도 사라진 문명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기후위기를 잘 관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콕 혼자서 그런 모든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불린 왕족 3만 년 됐다면서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왜요? 그냥 그만하세요.